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역차별, 수도권 역차별. 자, 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김포하고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됐어요.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미 뭐 폭탄 상황인데 정부 규제가 실기한 거 아니냐, 집값 하락 전환 기대는 난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김포,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의 수성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효력 발생은 2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김포시는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 1년 만에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대구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미 오를 대로 올렸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투자성 수요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집값 하락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별별수다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던 지역들 드디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가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금까지 지정해서 지가가 하락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일시적 충격이 있었던 지역들도 있고, 이제 이런 그렇죠. 규제가 들어가면 그 지역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규제를 뚫고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승급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가격이 제일 비싸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락할까? 글쎄. 그런데 왜 규제지역 지정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이거 지금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거기에 선거 관련된 얘기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분이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해놓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진짜 영향을 미쳤겠죠?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무튼, 이번에, 수도권이 됐다. 지금 김포 되게 핫합니다. 아무튼 검색어 순위도 치고 올라가고, 김포가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맞아. 김포가 사실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김포로 몰려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정되고 나서도 계속 지금 김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부산의 메이저한 해수동에다가 연제구까지 포함해서, 남구까지 포함해서, 이 동남 쪽의 메인 라인이거든요. 남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 이거 조정대상 지역 다시 걸었는데, 수의결지구는 안 걸었나봐. 그죠? 네. 그렇죠. 안 걸렸어요. 조정대상 지역으로만 걸렸어요. 네. 네,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역차별, 수도권 역차별. 부산은 이렇게 3개월 만에 10억에 오른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정대상 지역만 걸고, 서울은 까딱한 투기할 지역까지 다 걸어서, 이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금융규제나 이런 쪽이 많고, 그렇죠. 투기할 지구로 가면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직접적인 규제들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서울 살아서 억울하다. 서울 살아서 억울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으셨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으셨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심각하다 계속 얘기 나왔고, 이미 정량적 요건이라는 거를 갖췄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 100% 예측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규제지역 지정을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의구심을 갖게 충분히 만들어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규제는 더 이제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 거론된 지역만 지금 뜨거운 게 아니라 주변 지역들도 더 뜨겁잖아요. 관전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항상 연초에 보면 이런 거 물어봐요. 지방 부동산 2020년 서울 부동산 어떨까요? 수도권 부동산 어떨까요? 지방 부동산 어떨까요? 막 설문들 나오고 연초면 그러면 서울은 오를 건데 지방은 떨어질 거다. 이런 평가들 전문가들 평가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보면 올해 뚜껑 열었더니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이 더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게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고 해야 될까? 저금리에다가 이런 기조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서울이 딱 말 그대로 가장 규제가 많은 삼청대잠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크라운 5개, 왕관 5개, 규제 5개 묶여 있지만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외부 지역들은 규제 4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가면서 딱 지역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경남권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가 규정 대상 지역 묻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규제가 생기면 항상 이제 규제 옆으로 그 옆에 빠져 있는 지역으로 또 수요들이 그러면 야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면 뭐가 딱 걸리냐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걸립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딱 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딱 세금에 대한 게 세금이 이제 그게 묶이면서 가면 그러면 지금 걸렸기 때문에 엑시트하고 싶어도 세금이 중과되니까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빠져있는 옆으로 간다. 지금 김포 조정대상 지역 안 걸렸을 때 빠졌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수요가 갈 거냐. 일산? 그렇죠. 이제 그럼 이게 계속 그럼 좀 더 규제가 심화되고 옆으로 갈 거냐. 말 그대로 서울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었던 이 효과가 이 경남권 지방에서도 발생하면서 투기할 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된다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된다거나 이제 똑같은 규제가 생기면 차라리 해수동이 낫다라고 하면서 다시 투자의 흐름이 해수동으로 넘어오고 그럼 해수동이 더 올라가면 해수동에는 투기할 지구를 더 묶고 어떤 서울 수도권에서 반복됐던 이런 풍선 효과 또는 이제 규제의 역효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까지 적용돼 본 적이 없는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이제 이 비수도권, 이 경남권에서도 발생할지 그것도 좀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뭐가 바뀌는지. 근데 여기 부산은 이미 다 예전에 지정됐던 곳이라서 김포. 김포? 김포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오겠구나 이거. 네. 자, 아무튼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바뀐 상황에 맞춰서 중개는 하셔야 되겠고 실수하셔서 나중에 소비자도 중개사도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24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걸 기준으로 해서 쭉 이야기 나눴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볼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래도 저는 하고 싶었던 말 해서 속이 후련합니다. 아, 그랬군요. 난 저 중형 임대주택들 확대하고 어차피 계속 못 해줄 건데, 이거 기존에 지금 이제까지 제 주변에 아는 분이 청약통장을 지금 15년 넣었어요. 근데 계속 안 돼. 그것도 생애 최초라든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15년을 청약통장을 부었는데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그분이 2년 전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상계동 쪽에 그 당시 아파트가 5억 정도 했는데 그때 그걸 살까 하다가 근데 청약통장이 10몇 년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깝지 않냐고. 그리고 또 그때 3기 신도시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이 가용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때 전세를 옮겨갈까 그냥 집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청약통장 아깝긴 아깝다고 3기 신도시 발표하니까 그럼 3기 신도시 넣어볼까 이러면서 이제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집이 지금 9억 10억이 됐대요. 5억짜리가. 근데 지금 여전히 2년 지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기 신도시 이런 물량들을 기다리면서 청약통장 못 쓰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 뭐 그 말 그대로 3기 신도시 안에서도 핵심 지역은 임대료 다 빼버리고 저기 어디 떨어지에 있는 이런 것들만 분양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나마 가격도 얼마인지 아직 몰라. 그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나는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2년 전에 전세 안 가고 청약통장이고 이거 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아파트 살 걸 그랬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뭐 생활 뭐 패러다임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인 갑질할 생각하지 마시고 물량을 좀 많이 주는 게 맞지 않나. 용적률도 좀 더 풀어서 원래 용적률 풀어서 3기 신도시 용적률 풀어서 더 공급한다고도 발표했었잖아요. 좀 풀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저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으면 하고요. 기왕이면 기쁘고 즐거운 소식도 끼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